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초보자분들이 알면 좋은 팁이 될 만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가끔 초보자분들 중에 입술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잘못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립스틱을 바를 때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당연히 입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잘 그려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이 방법을 이 가운데 입술만 어둡게 그리시고 이 위아래는 이 가운데 부분만 또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도 이런 식으로. 사실 제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만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실 때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입술 모양은 이 묘사로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그리지 않은 부분들이 묘사로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를 그릴 때는 한 번에 그리는 것보다 이 두 개를 나눠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콧대랑 이런 식으로 이 중간 부분을 한번 나누고 양쪽에 하나씩 더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도 콧구멍만 어둡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밝은 부분을 이만큼 표시를 해주시고, 만약에 어둠을 색칠할 거라면은 이 다이아몬드 흐름 따라서 어둠을 색칠해 주시는 게 되게 유용해요. 이 아랫부분. 그리고 이 밑에 V자를 그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코 밑에 그림자를 간단히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콧대를 이 선이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콧대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이 콧구멍만 어둡게 조금 스케치를 해주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옆모습이나 4분의 3 위치에서도 이 형태를 사용해서 응용해서 그리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가끔 눈을 위해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일반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눈의 곡선을 표시할 때는 이 곡선 안에서 짧고 긴 게 나눠져 있으면 좋아요. 짧고 길고, 이 곡선이지만 이 안에서 짧고 길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살짝 올리세요. 이렇게 살짝. 총 2번이 꺾이는 거죠. 한 번, 2번. 그리고 이 반대도 이런 식으로 한쪽이 짧고 한쪽은 길게, 그리고 눈동자를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눈을 묘사할 때 특징은 윗부분이 조금 더 어둡다는 겁니다. 윗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그려주시면 아마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조금 더 연하게.
만약에 눈을 화장을 했다면은 물론 다 어둡겠지만 기본적으로 윗부분이 어둡고 내려갈수록 밝게 묘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묘사에도 해당이 됩니다. 눈 윗부분이 어둡고 내려갈수록 밝게, 그럼 눈이 임팩트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일부러 못 그린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만 잡은 거예요. 그냥 가끔 초보자분들이 입술을 그릴 때 하는 실수나 이 눈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많이 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실수여서 정말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실 땐 이렇게 강약을 사용해서 어느 부분이 어둡고 어느 부분이 밝은지, 아니면은 이 간단한 선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셋 중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 되게 잘 그리셨는데 입술을 꼭 이 뭔가 외곽 라인에 집착하시는 분이 조금 많으셔서 약간 이 방법으로 그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눈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라인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선인데, 짧은 선 연습하지 말고 긴 선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망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짜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잘라서 긴 선을 쓰지 말고 한 번에 그냥 긴 선을 연습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얼굴 외곽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아니면 인체를 그릴 때 짧은 선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긴 선을 연습하시면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연습이 될 겁니다. 사실 오늘 수업은 대단한 건 없지만 정말 스케치 하실 때 이 팁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몽넥스입니다. 오늘은 크로스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을 그리실 때 크로스 라인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는데, 근데 이 십자가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과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수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사용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단순히 가이드라인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만으로 눈을 그리기에 거리감도 나타내기가 너무 어렵고, 잘못하면은 눈을 서로 너무 가깝게 그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턱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관 부분을 나중에 그리는 겁니다. 이 밑에 부분을 나중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눈은 이 안에서 3등분을 해주는 게 정말 처음엔 좋아요. 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너무 커지고 너무 작게 그려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저만의 팁인데, 하관을 작게 그리면 조금 더 그림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을 나중에 그리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눈썹과 눈을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눈썹과 눈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머지를 그리면 됩니다. 눈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눈썹. 한 가지 팁은 눈썹과 눈을 생각보다 너무 멀리 그리지 말아주세요. 이건 또 저만의 팁입니다. 그리고 눈썹은 이 눈보다 더 길게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그리고 코를 그릴 때 저 같은 경우는 대각선을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단순히 원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코도 그려주죠.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리고 나서 입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외곽을 그릴 때 대체로 사람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큰 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깎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절대로 이 외곽 라인에 안 맞춰도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턱.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하관을 표시했으면 너무 길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하관을 마지막에 표시하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머리카락도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그냥 가볍게 사용을 한다 생각을 해주세요. 뭐 꼭 이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완벽한 정답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틀리게 되면 결과물에서 완벽하게 그리시면 돼요. 간단하게 외곽 정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정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냥 십자가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말고 이런 식으로 다른 앵글을 그릴 때 초보자분들은 그냥 눈을 그려요. 마치 스티커를 붙여놓은 듯이 3D가 아니라 2D의 느낌으로 그냥 눈을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은 입체이기 때문에 이 정면처럼 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외곽도 중요하고 이 형태도 계속 달라지는 걸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은 돌이라고 생각해주고 이걸 깎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이건 단순히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걸 그렸다고 얼굴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더 신중히 그려야 돼요. 처음에 눈을 표시할 때 이 3분의 1도 당연히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겠죠. 눈을 표시하고 하관은 마지막에 합니다. 잘못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 당연히 여기가 짧겠죠. 그럼 여기서 특징 중 하나가 눈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더 짧아야 돼요. 여기까지. 꼭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리는데 짧은 부분은 이 확실히 안까지 들어가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코는 당연히 대각선을 표시를 해도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겠죠. 왜냐면 각도가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입술도 당연히 이 오른쪽이 더 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듯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깎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턱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려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두상이 되게 커요. 얼굴 부분이 뒤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단순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로 이렇게 추가를 시켜줘서 뭐 머리를 추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나머지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가이드라인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이 십자가를 사용할 때 이 십자가가 전부인 것처럼 느끼지 마세요. 그냥 활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돌이라고 생각해주고 하나씩 깎아가는 겁니다. 꼭 이 모든 걸 가이드라인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강박관념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를 그릴 때는 이 외곽들을 정말 유의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너무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그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쉽고 효과적인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지는 않지만 취미로 그림을 재밌게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전문적인 것보다 조금 더 스킬적이고 트릭적인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재밌고 편안하게 그리시고 싶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정말 편하게 그려야 하기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러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이 부분을 어둡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는 네모를 하나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을 빼고 다 어둡게 색을 칠해주세요. 이러면 눈이 끝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그냥 이 부분을 정말 어둡게 색을 칠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식으로 점을 몇 개 그리면 끝이에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눈은 정말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눈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선, 그리고 끝부분을 올려주고 눈동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윗라인만 어둡게 색을 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밝은 부분을 남기고 연하게 색칠해주세요. 연하게. 다 똑같은 색으로.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부분만 어둡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외곽 한 번만 더 어둡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선 몇 개만 그려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눈도 완성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나요? 눈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그리면 진짜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을 포인트로 그리게 되면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은 이 눈이 끝이 아니라 눈썹도 있잖아요. 눈썹을 그릴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눈보다는 길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끝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 부분에 긴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라인을 하나, 두 개만 더 그려주고 이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을 색을 칠해주세요. 이러면은 정말 쉽게 눈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환한 눈썹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리고 색칠. 그리고 삼각형, 색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을 또 응용해서 새로운 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끝에 올라가는 선, 그리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반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윗라인이 진하게 그려주세요. 여기도 밝은 부분을 남기고 어둡게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어둡게 하지 마시고 눈썹을 그려주는데 일자로 그릴 거예요. 동그라미랑 일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리고 이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밑에 역시나 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피곤한 눈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엄청 어렵지 않죠? 그냥 반만 그린 건데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대신 이 반만 그릴 때 이 위에 라인을 꼭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놀란 눈을 그려볼게요. 역시나 위에 동그란 라인을 그리는데 더 굴곡지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를,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라인은 더 넓게, 그리고 이 윗부분 색을 칠해주세요. 어둡게. 그 다음에 밝은 부분 남기고 너무 어둡지 않게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진하게 한 번 더 그려주고 외곽 라인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 부분도 더 굴곡지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에 하나, 둘. 그리고 이 부분 눈썹을 쉐딩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쉽게 놀란 눈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렵진 않죠?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두운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눈을 그릴 때 꼭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정면부터 그리면 다이아몬드를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렇게 V자를 그린 다음에 곡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V를 진하게 그려주세요. V.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V자를 그리고 이 양쪽 끝부분에 서있는 V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코 어렵지 않게 완성입니다. 그리고 콧대 부분만 한 번 더 그려주고, 이 코 같은 경우는 편하게 색을 칠하려면 가운데 밝은 부분 놔두고 이 아래 라인 따라서 똑같이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아래 라인과 비슷한 상태로 해서 이렇게 밑에 부분을 칠해주고 콧대만 한 번 더 이렇게 색을 칠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정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 4분의 3 같은 경우는 V자를 하나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V자, 여기 꺾이는 부분, 이 부분에도 V자를 그리되 이 오른쪽이 더 긴 V자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V자. 그리고 나서 뒤집어진 V자를 진하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왼쪽은 이 부분만 그리는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왼쪽에 선을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오른쪽에 V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4분의 3은 끝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밑에 라인만 이렇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쉽죠? 그리고 옆에는 그냥 V, 뒤집어진 V, 그리고 꺾이는 부분, 뭐 아래 입술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아랫부분만 색을 칠해주면은 옆에도 V, 옆모습은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가 않죠. 코는 이런 식으로 또 끝낼 수가 있어요. 입술 같은 경우는 가운데 V자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대각선 진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 큰 곡선, 아래 작은 곡선. 이러면 입술은 끝입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그리고 이 밝은 부분을 사각형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만 연하게 쉐딩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입술은 끝입니다. 만약에 4분의 3이라 해도 방법은 똑같겠죠. V, 그냥 오른쪽이 좀 더 긴 대각선, 왼쪽에 짧은 대각선, 그리고 큰 곡선, 작은 곡선, 사각형 동그라미, 그리고 가운데 부분. 이러면 4분의 3. 그리고 입술 옆에는 산 2개입니다. 세워져 있는 산 2개. 하나, 둘.
이렇게 돼 있고 선 하나,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면 초보자분들은 정말 빠르고 쉽게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절대 망칠 수가 없는 그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고 모두가 알고 있긴 한데 늘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초보자분들은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영상, 어떤 영상을 봐도 이거는 똑같겠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늘 알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근데 가이드라인을 정말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가이드라인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릴게요. 얼굴 각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잡죠. 그리고 모두가 여기까지는 너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정확하게 그리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저희가 눈을 표시를 했어요. 이쪽에 눈을 그릴 거고 실수로 이렇게 길게 그렸어요. 뭐로 길게. 근데 하지만 그릴 때는 까먹는 거죠. 저희가 실수로 길게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입술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코를 너무 길게 그렸구나. 가이드라인이 뭐죠? 저희가 틀린 거를 그대로 틀리게 냅두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가이드라인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의 크기를 줄여줘요. 여기까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계속 수정해도 되니까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절대로 진하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묘사를 시작해서도 안 되고 이거 맞을 때까지 그리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지우개는 여기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지우개를 나중에 다 하고 고치게 되면은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선이 정말 얇을 때 여기서 지우개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지금 어떻죠? 또 그리다 보니까 코랑 입도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면은 가이드라인 때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눈도 그리고 여기서 눈을 디테일하게 다 그려줘야 돼요. 대신 정말 연한 선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다 그린 다음에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애매한 상태에서 절대 어둡게 그리지 말고 이 모든 이목구비가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연하게 그리는 거예요. 연하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도 그릴 때 완벽해지기 전까지 절대 어둡게 그리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더더욱이나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가이드라인으로 정말 활용을 잘해야 돼요. 얼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스케치를 할 때 연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부분도 너무 납작하고 뭔가 얼굴도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초반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도 너무 긴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아직도 코가 되게 긴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이라는 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고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볼도 넓어지면은 더 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우개를 써도 크게 더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선들이 워낙 연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가이드라인 그릴 때 최대한 많이 지우개를 사용해 주시고 만족할 때까지 그리세요. 시간은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급하게 그리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처음 가이드라인을 절대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 정도면은 어둡게 그려도 되겠다 할 때 그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가이드라인 부분입니다. 이 완벽한 스케치의 과정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지우고 계속 수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이목구비를 쉽게 못 맞추시는 분이나 비율을 쉽게 못 맞춰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서 정말 연한 선을 사용해서 만족할 때까지 그리세요. 레퍼런스가 있다면 레퍼런스를 보고 비교하면서 무조건 이 안에서 완벽하게 끝내십시오.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펜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묘사로 가는 거예요. 묘사는 끝이에요. 끝. 모든 형태들이 완벽하게 되어야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애매한 스케치 위에 그냥 묘사를 하게 되면은 그림이 되게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서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웬만하면은 망할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는 늘 이거를 간과하지만 한 번 더 이 영상 이후로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털 클래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썹, 속눈썹, 머리카락, 사람이 가지고 있는 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마다 눈썹의 모양이나 머리카락의 모양이 다 너무 달라서 제가 정확히 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는 하나의 눈썹과 하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사용해서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썹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눈썹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보시면 이런 사각형과 이런 삼각형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눈썹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그리면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여기서 하나씩 살을 붙여갈 겁니다. 일단 뭘 할 거냐면 이 위에 선 보이시나요? 이 위에 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끝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날카로워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길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끝부분은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눈썹을 그리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사각형과 삼각형을 먼저 그리신 후에 이 부분을 곡선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눈썹의 흐름이에요. 눈썹의 흐름을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스케치는 안 하고 흐름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갔다가 끝으로 갈수록 짧아지게 이런 식으로 뭐 대체로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도 되고 이 끝부분이 정말 길어지고 양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특징은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끝부분에 짧은 선들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이 끝부분에 이렇게 선을 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눈썹을 그릴 때 도형을 사용해서 형태를 익히고 그 다음에 곡선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흐름을 사용해서 하나의 눈썹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눈썹을 양쪽을 그리시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짧게 그려도 되고 길게 그려도 되니까 꼭 눈썹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 설명드릴 거는 속눈썹인데 속눈썹은 기본적으로 짧은 선을 많이 필요로 하고 눈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단순히 삼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건 곡선화 시켜야겠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두 개의 선으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으로 갈수록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실 눈썹을 그리든 속눈썹을 그리든 머리카락을 그리든 선 연습이 정말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조금 유용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물론 형태마다 속눈썹의 흐름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속눈썹을 그릴 때 뭐 만약에 다른 각도로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을 사용해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드는 거죠. 삼각형을 생각해 주시면 정말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을 그릴 때는 도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곡선을 사용해서 흐름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눈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조금 귀찮고 힘들면 굳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아래 속눈썹 같은 경우도 반대로 그려주시되 위에보단 조금 더 짧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각형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보여지는 곳을 그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얼굴이 있으면 머리카락에서 제일 많이 보여지는 곳이 어디죠? 이 앞머리랑 잔머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때는 이렇게 외곽만 잡아주시면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이 외곽 이 머리카락을 그릴 때도 형태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도형을 먼저 그리듯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곡선을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외곽을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흐름을 잡아야 돼요. 이 흐름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정수리를 기준으로 흐름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꼭 이 중심 정수리를 표시를 해놓고 이 정수리를 기준으로 흐름을 연하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흐름을 잡은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카락 그릴 땐 선이 정말 중요해요. 깔끔해야 되고 그리고 끝부분이 날카로우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곳을 가장 잘 그려야 돼요. 이 끝부분, 앞머리 끝부분, 뒷머리 끝부분, 그러면은 이 부분에 가장 공을 들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 끝부분을 날카롭게 된 형태를 많이 그리면 되게 그림이 퀄리티가 올라가요. 그리고 앞머리가 다 붙어있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분리도 해주고 또 다시 끝부분을 정말 열심히 그려줘요. 날카롭게.
끝부분들을 날카롭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잔머리예요. 그냥 머리카락이 O형처럼 아니면 인형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리카락의 외곽을 정리를 해주시고 잔머리를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외곽을 어둡게 그리신 후에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잔머리가 많은 부분은 이 옆머리, 이런 식으로 이 잔머리를 그릴 때는 흐름을 따라서 그리면 돼요. 저희가 처음에 그렸던 흐름 따라서 형태적으로는 어둡게 이미 잘 형태를 그렸기 때문에 잔머리를 그린다고 해서 크게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이 앞머리 부분에도 잔머리를 그려주시고 이 흐름 따라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려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렸던 흐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생각보다 과정이 너무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을 정말 잘 그려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더 잘 그려 보이거든요. 이 안 보이는 부분을 열심히 그려봤자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가장 잘 보이는 이 끝부분만 열심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시면 아마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눈썹, 속눈썹, 머리카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말 기초도 중요하고 인체 해부학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연습을 해도 선 연습을 하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을 그려도 대충 원을 그려도 괜찮아 보이고 조금 덜 그린 것 같지만 그림의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느끼는 게 저는 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 코, 입을 배우신 다음에 선 연습을 많이 해서 그림을 더 멋있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이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선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율인데 이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 비율이 딱 괜찮으면은 그림을 조금 못 그려도 되게 멋있다고 느끼거든요.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얼굴의 비율이 별로면 그림이 약간 조금 아무리 퀄리티가 높아도 제 눈에는 약간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관적인 거라 저는 그래서 비율을 정말 따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는 그래도 같은 선을 써도 이런 식으로 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보다 똑같은데 이 선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제 정말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너무 정답처럼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눈과 코의 거리를 짧게 그려요. 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생각보다 코와 눈의 이 거리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생각보다 작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레퍼런스 클래스를 할 때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꼭 턱의 길이나 아니면 코의 길이를 줄이더라고요. 너무 길게 그려서. 그래서 알게 됐죠. 저도 제 그림을 그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도 저는 아예 이렇게 선 그리고 비율 이 두 개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요. 특히나 머리카락 그릴 때도 선이 정말 많이 중요해서 이 선을 잘 쓰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특히 머리카락 그릴 때는 이 선을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저도 아직 많이 배우는 중이라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묘사할 때도 선이 정말 많이 포함이 돼요. 되게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 선 쓰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림의 강약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리고 싶으시면은 인체를 배우는 것도 너무 좋고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진짜 선 연습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선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실수록 더 실력이 늘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말했던 비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할 때까지 수정을 하면서 비율을 맞춰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귀찮다고 해서 비율을 대충 그리게 되면은 그것도 되게 그림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선이랑 이 비율,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는 방식은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눈, 코, 입을 좀 빠르게 그리는 법도 가르쳐 드렸고 가장 큰 부분은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 연습 꼭 해주시고 이 작은 거 하나라도 그림이 정말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럼 재밌게 그림 연습 많이 하시면서 더 레벨업 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몇 번 만든 트릭이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형 트릭인데 삼각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아야 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냐면 생각보다 눈과 코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거리가 조금 짧아야 좋아요. 그리고 나서 눈을 생각보다 크게 그리시면 조금 더 예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눈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과장해서 눈을 크게 그리면 그림을 더 예쁘게 그리는 트릭이 돼요. 원래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눈이 큰 이유가 그림을 조금 더 이제 이쁘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눈을 조금 더 크게 그립니다. 여기서 평소 그리던 눈보다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보시면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쁠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을 그릴 때 트릭이 또 뭐냐면 이 윗라인을 진하게 그리고 아랫라인을 연하게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그림이 조금 더 임팩트가 세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는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 코의 가로 길이가 너무 넓은 것보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가로가 좀 짧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 그릴 때 정말 편한 건 뭐냐면 이 콧구멍만 진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 뭐 밝은 부분 표시를 하고 이 각도면은 콧대는 한쪽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 삼각형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거리보다는 조금 더 짧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입술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인중 그리고 입술. 그러면 이 크기가 정말 적당한 비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눈썹도 뭐 눈에 붙여서 뭐 만들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 두 개를 사용하면은 생각보다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입술 같은 경우는 정말 그리기 편하죠. 가운데 V자만 해주시고 위아래는 가운데만 그려주시면 편해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얼굴을 그리면 정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한 가이드 라인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응용해서 한번 다른 것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은 윗라인 어둡게 눈동자, 그리고 코는 다이아몬드에 콧구멍 어둡게, 그리고 입술은 가운데 V자, 이 부분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트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각도로 바로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세로가 짧은 삼각형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제가 말했듯이 눈은 생각보다 크게 그려줍니다. 윗라인 진하고 눈동자, 그리고 아래 라인은 위에보다 연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코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콧구멍 어둡게 이 외곽 라인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콧대는 한쪽만 그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눈썹은 눈보다 확실히 길어야 돼요. 그래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삼각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냥 작은 마스크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인중은 이 코랑 연결되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입술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생각보다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빨리 그리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눈은 윗라인만 어둡고 코 다이아몬드의 콧구멍, 그리고 입술 가운데 라인 V,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트릭을 최대한 쉽고 유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얼굴을 그릴 때 꼭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 두 개 잊지 마시고 저처럼 빨리 안 그려도 되니까 하나씩 천천히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수업을 할 거예요.
이 수업은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입이 가능하니까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초보자분들은 얼굴을 그릴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비율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해부학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 그림을 완성으로 만드는 거는 깔끔한 정리입니다. 근데 과연 그림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림을 그리다가도 이게 완성일까? 아니면 지금 과정 중인 걸까? 라고 느끼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를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림을 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 어두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림을 그리실 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두운 부분을 알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정리를 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쓴 이유가 뭐냐면 콘트라스트, 바로 대비 때문인데 대비가 정말 강렬해야 그림이 더 깔끔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을 간단히 그려볼게요. 대신 지금은 절대 어둡게 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 그림을 그리시던 것처럼 그리되 절대로 어둡게 그리지 마세요. 일단 그려주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그렸습니다. 이 수업은 비율에 대한 설명이나 얼굴을 그리는 법이 아니라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얼굴 설명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리는 과정은 다 편집하진 않을 테니까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스케치를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제가 말했죠. 어두운 부분이 어딘지 알면 좋다고.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밝은 머리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어둡게 표현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 얼굴과 머리카락 대비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림이 조금 더 깔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두 번째로는 눈썹입니다. 눈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두워서 확실히 포인트로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거는 제가 말한 것들은 전부 다 당연히 어둡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제가 설정한 어두운 부분들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인데 눈은 다 어둡지가 않죠. 눈은 대체로 이 윗라인이 많이 어두워요. 그러면은 이 윗라인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 윗라인. 그리고 나서 코 같은 경우는 이런 한 4분의 3 앵글에서는 한쪽의 콧대만 어두워요. 이쪽은 어두운 게 아니라 한쪽의 콧대만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강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라인이 정말 어둡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입술은, 그리고 이 아래 그림자 라인, 이 부분만 어둡게 하면은 그림이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외곽을 한번 정리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이유는 그림을 완성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아웃라인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림이 되게 미완성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그려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어두움에 대한 표현은 쉐딩을 할 때나 아니면 일반적인
스케치를 할 때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유의를 해서 그려볼 테니까 보시면서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 포인트를 넣는지 그림을 완성을 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상관없이 제가 적어둔 것들을 어둡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 못 드렸는데 콧구멍도 어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린 부분들이 머리카락, 눈썹, 눈 윗라인, 그리고 콧대, 콧구멍, 입술 가운데 라인 전체적인 외곽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콧대 왼쪽을 어둡게 하진 않아요. 이 양쪽을 어둡게 하게 되면 상당히 이상해지고 눈도 아래보다는 윗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입술 라인도 위 아랫입술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라인만 표시를 해주면 되게 효율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외곽 라인 위주로 잡아주시고 이 아랫부분은 그렇게 많은 선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어둡게 그려버리면 그림이 상당히 어두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얼굴을 그리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림을 완성 단계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초보자분들한테는 더 완성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꼭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조금 잘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눈, 코, 입을 따로따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잘 그리기 위한 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얼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1대1대1 비율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을 사용해서 얼굴을 표시한 다음에 그냥 러프하게 3등분을 만들어줍니다. 1대 1대 1로.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눈과 코, 그리고 여기는 입술, 그리고 여기는 이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비율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겠지만 그림을 조금 그리기 어렵다면은 이 방식을 사용해서 얼굴 비율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방식으로 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툭툭 끊어서 쓰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선을 나눠서 쓰지 말고 긴 선을 사용해서 한 번에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그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걱정돼서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히려 이런 긴 선 연습이 그림을 더 깔끔하게 하고 그림 실력을 조금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 번 겹쳐도 길게 좀 깔끔해집니다. 많이 사용해도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선을 너무 나눠서 쓰지 말고 한 번에 긋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그냥 3등분해서 이 3등분 안에 눈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려우시면 말이죠. 어차피 눈은 좀 커도 오히려 좋기 때문에 눈을 조금 크게 그리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눈동자는 어둡게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은 가깝게 그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림이 조금 더 이뻐 보이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유지만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코를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코 볼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그리시는 것보다 가로의 길이를 그렇게 길지 않게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코 그리기가 어려우면 그냥 삼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콧구멍만 약간 어둡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 삼각형 이런 식으로만 그려주셔도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죠. 빠르고 쉽게. 그리고 입술은 이 아래에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엄청 어렵지가 않죠.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속눈썹을 추가하면 속눈썹을 추가하셔도 되고 선은 짧게 쓰는 게 아니라 끊어서 쓰지 말고 길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턱 밑에 그림자도 추가해 주시면 그림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죠?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다른 그림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 어렵게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 비율이 너무 힘드시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